어지러운 증상은 굉장히 흔한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아마 오늘 강의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어지러울 수 있지만 귀 이상으로 어지러운 분이 무려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이외에도 뇌나 또는 내과, 정신과 요인에 의해서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세상이 빙빙 돈다든지 기울어지고 막 이렇게 중심이 안 잡히는 거는 귀나 뇌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일어나는 순간 그 혈압이 떨어지는 내과적인 요인, 기립성 저혈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귀 이상으로 생기는 어지러움증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처음 진료를 시작했을 때는 어지러운 분들이 빈혈이나 뇌 질환을 많이 떠올리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들 아시고 귀에 이상이 있을 수 있대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 어지러움증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요즘은 네이버나 유튜브 또 챗 GPT 같은 검색을 해서 많은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지만 어지러운데 그걸 다 찾아보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쉽게 잘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귀 구조를 먼저 좀 볼까요? 바깥쪽에 귓바퀴, 그리고 귓구멍, 안쪽에 고막이 있고요. 그 내부에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이 있습니다. 이 내부를 확대해서 보면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이 붙어 있는데 이 전정기관에 세 개의 반고리관이 있는데 X축, Y축, Z축처럼 저렇게 붙어 있어요. 바로 이 구조가 몸의 움직임 센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귀에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석증, 전정신경염, 메니엘병, 물론 돌발성 난청이나 다른 질환도 어지러울 수 있지만 오늘은 가장 흔한 이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이석증, 요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방금 전에 도착해서 1층 의자에 잠깐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어머니, 아주머니 세 분께서 이석증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석증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생소한 분도 계실 거예요. 이석증은 다른 말로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응. 이름이 조금 길고 어려운데 악성이 아닌 양성, 그리고 갑자기 생기니까 돌발성, 그리고 움직일 때 어지러우니까 체위성. 이름 그대로 나쁜 병은 아닌데 갑자기 발생하고 움직일 때 어지러운 병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선 여기서 이석은 귀 이자 돌석자. 귀에 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돌이라기보다는 칼슘 먼지처럼 아주 작은 입자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전정기관의 한복판에 방금 전에 보셨던 이석이 마치 청국장 덩어리처럼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서 노화나 외상에 의해서 이렇게 부스러기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부스러기의 일부가 생활할 때 주변 반고리관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반고리관 안에서 움직이면 어지러움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주무실 때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부스러기가 발생했을 때 이제 누워서 주무실 때 몸을 뒤척이기도 하고 머리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 보시는 것처럼 이석이 반고리관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새벽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일어나거나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면 이렇게 이석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갑자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세상에 막 돈다는 사람도 있고 기울어진다는 사람도 있고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죽는 줄 아는 분들 있거든요. 맨정신에 집이 움직이면 공포감이 상당하겠죠. 그래서 다시 또 눕게 됩니다. 누우면 아래쪽으로 내려왔던 이석이 다시 또 이동을 하게 되고 또 어지러움증을 느끼는데 가만히 있으면 진정이 되지만 꿈인가 생신가 다시 일어나면 또 어지러움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운이 좋게 자연적으로 자고 일어나면 들어가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누울 때 일어날 때 계속 어지러움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병원에 와야지 해결이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고리관에 이석이 빠지면 왜 어지러울까요? 그건 해부학적 구조와 연관성이 있는데요. 반고리관에 약간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큐플라, 펜데부름정이라고 하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이 막이 신경을 통해서 눈을 움직이는 근육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이 자극을 받을 때 이렇게 눈동자가 떨리게 되고 어지러움증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석이 이탈돼서 저렇게 움직일 때 안에 액체가 막을 자극하게 되면 눈동자가 떨리는 안진이 발생하고 어지러움증이 생기고요. 움직임이 멈추면 안진도 멈추고 갑자기 또 증상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또 움직이면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후반고리관에 이석이 있을 때 검사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환자분을 뒤로 눕히자마자 눈동자를 봐주시겠어요? 조금 있다가 이석이 움직이면서 눈동자가 약간 돌기도 하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보이죠? 이때 상당히 심한 어지러움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측반고리관에 이석이 있는 분은 검사에서 보는 것처럼 고개를 이렇게 돌렸을 때 조금 있다가 이석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아까와는 달리 약간 수평한 안진이 나타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눈동자 떨리는 패턴을 보고 이석증이구나, 어느 쪽으로 빠졌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석증이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석증이 있는데요. 대개 측반고리관의 이석은 이 반고리관 자체가 앞쪽은 막혀 있고 뒤쪽은 트여 있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쉬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고요. 후반고리관에 이석이 있을 때는 아래쪽이 막혀 있고 위쪽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고 애먹이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이렇게 이석 제 위치에 넣기 위해서 이석 정복술, 이석 치환술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환자를 눕혔다가 막 돌리고 그런 물리치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진 이석을 제 위치에 넣어주면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검색해 보면 바베큐, 애플리 다양한 그런 어떤 운동이 소개되어 있는데 결국은 빠진 거를 제 위치에 넣어줘서 환자를 좋아지게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울산에 병원이 많잖아요. 우리 병원에 바로 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적어도 두세 군데 병원을 방문했는데 나는 여전히 어지럽다. 이석증이 지속된다.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석증은 일정 기간 주의사항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 못 자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이석이 또 이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면 자세도 연관성이 있어요. 옆으로 주무시는 거를 단기간 피하셔야 됩니다.
며칠 동안은 어지러운 게 치료가 됐다 할지라도 바로 주무시고 베개도 약간 높게 베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병 관리를 잘 해야 건강한 이석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적절한 운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지러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며칠 자주 재발하는 분들은 1, 2주는 주의사항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골프나 수영이나 어머니들이 하시는 뭐 아쿠아로빅, 댄스, 머리를 흔들거나 이런 동작들은 이석을 이탈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머리를 숙여서 감다가 요가, 필라테스 동작들, 헬스클럽의 거꾸리 같은 거 하다가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안마 의자의 진동, 덜덜이 이런 걸 하다가 빠지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살다가 누구나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런 걸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이석이 빠지나?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난히 피곤할 때 쉬지 못하고 활동하고 운동하고 그런 날 옆으로 돌아 누워 잤을 때 이석이 이탈이 될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을 단기간 지키고요. 또 칼슘이나 비타민 D가 부족해도 재발률이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끄러운데 제가 10년 전부터 1년에 서너 번 이석증이 재발해서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황당하시죠? 예. 근데 저는 중년의 위기가 이석증과 함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맨날 진료실에서 환자들한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하나하나를 다 지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수술이나 진료가 시작되고 일정이 굉장히 늦은 시간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잠깐 숨 돌리고 나서 그날 하루 진료받던 환자들의 기록을 쭉 보고 오늘 제가 했던 검사 결과를 보고 수술 동영상까지 보고 나면 밤에 굉장히 늦은 시간에 집에 가는 경우가 많고 제가 또 코골이도 심하고 또 밤에 자다가 숨이 끊어질 때가 많아서 양압기라는 보조 장비를 차고 잘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숨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옆으로 자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컨디션 관리도 못하고 옆으로 잘 때가 있고 부끄럽지만 제가 또 당뇨가 있습니다. 식사하고 나면 꼼짝 안 하고 앉아있으면 혈당이 막 300까지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또 진료하고 수술해야지. 삶의 회의를 느끼면서 일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좀 게으르다 보니까 환자들한테 맨날 운동하라고 하지만 저도 사실 운동을 잘 안 하거든요. 이석이 오면 그래 나 이래서는 안 돼.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지만 또 어지러운 게 사라지면 살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듯이 움직이지 않으면 밸런스가 점점 약해지고 조금만 피곤해도 이석이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급성기 때는 주의사항을 좀 지켜야겠지만 뭐 짧게는 며칠, 1, 2주 지나서 어느 정도 회복되면 오늘은 이 정도 걷고 움직이고 내일은 요 정도, 모레는 요 정도 자신의 강도에 맞게 적절하게 활동을 해야 이걸 또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제가 하루 종일 실내에 있잖아요. 수술실, 진료실 왔다 갔다 하니까 몇 년 동안 햇볕을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무래도 이상해서 내가 왜 이렇게 이석이 자주 재발할까? 아무래도 이상해서 비타민 D 수치를 측정했더니 10 이하로 아주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렇게 햇볕도 보고 보충제도 먹고 조심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니 본인도 잘 못하면서 환자가 환자를 진료하고 있네? 조금 황당하다는, 한심하다는 생각도 드실 수 있고 그렇지만 제가 오늘 부끄럽지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반면 교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의사도 저렇구나. 저런 거를 조심한다면 극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그렇게 이석증에 시달리면서 아직까지 진료를 쉰 적이 없거든요. 조금 힘들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 이석을 제 위치에 끼워 맞추고
진료나 수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도 이 병에 시달리면서 의사생활 다 하고 있구나. 나도 반복되고 괴롭지만 저렇게 해서 극복하고 생활할 수 있겠구나. 조금 희망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석은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누구에게 가장 많이 생기나 폐경기 이후에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생깁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을 때.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관리 하셔야 되고요. 어머니들 그냥 이렇게 햇볕 보고 걷고 칼슘 들어있는 음식 먹고 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니까 좋아질 거야.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뼈가 두꺼워지진 않고요. 근력 운동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체중이 실리는 근력 운동을 하셔야 뼈가 더 단단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칼슘이 체내에서 흡수가 되고 대사가 되는데 비타민 D가 관여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 보충제에 도움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햇볕을 쬐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만 몸이 안 좋을 때 느낌이 안 좋으면 또 이석증이 오려나? 병원 옥상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 옥상에 평상에 선글라스를 끼고 날 좋은 날 점심시간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전정신경염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전정신경염은 이석증보다는 좀 더 심하게 어지러움증이 오는 병인데요. 이렇게 양쪽의 전정기관에서 전정신경을 통해서 뇌로 정보를 전달해야 우리가 이렇게 야무지게 중심을 딱 맞출 수가 있는데 감기나 과로 끝에 이 전정기관의 기능이 떨어져서 신호가 차단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눈동자가 떨리게 되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대개 바이러스에 의해서 증상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전정신경염 환자의 검사 동영상을 보시면 아까 이석증 환자와 달리 눕히지도 않았는데 돌리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눈동자가 떨립니다. 그게 조금 다른 점이고요. 움직일 때 더 어지럽기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어지럽기 때문에 지속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몇 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며칠 가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이 전정신경염은 초기에는 구토 억제제나 멀미약, 안정제 이런 걸 갖다가 쓰고 스테로이드 같은 걸 쓰기도 하는데요. 급성기가 지나면 좀 움직여야 빨리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전정 재활 운동, 유튜브에 보면 이런 운동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회복을 촉진시킵니다. 운동은 동영상이 많지만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도리도리 운동 같은 거 발을 모아서 걷기도 하고요. 한쪽 발을 들고 서는 훈련, 그리고 우산을 돌리거나 걸어가면서 두리번 이런 운동을 짧게 반복시켜서 견딜 수 있을 때까지 하다 보면 인체의 기능이 회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메니에르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프랑스 의사 메니에르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름이 메니에르병인데요. 백인들에게 굉장히 흔하지만 요즘 우리 생활이 서구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양인에게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연예인들 중에서도 메니에르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 이런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우선 이 달팽이관이 빙글빙글 도는데 이 단면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개의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 가운데 한가운데 공간에 뇌림프액이라고 하는 액체의 양이 증가할 때 증상이 발생합니다. 압력이 올라가면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어지럽고 귀가 멍하고 들리는 게 이상하고 귀에서 웅, 윙, 삐 이런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압력이 또 떨어지면 증상이 좀 진정되었다가 다시 또 압력이 올라가면 증상이 생기는 게 반복이 됩니다. 아마 이 그림 너무 유명한 그림이니까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빈센트 반 고흐의 스타리 나잇, 별이 빛나는 밤. 이 그림 자세히 보면 밤하늘에 그 별이나 달이나 풍경이 막 회오리처럼 소용돌이 치고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고흐가 메네르병을 앓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발작이 찾아왔을 때 그 상태에서 이 밤하늘을 보고 그림을 그렸다고요.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메네르 환자들 보면 눈을 뜨지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자신의 영감을 이렇게 화폭에 그렸다는 거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메네르병 또 다른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흐는 결국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귀를 자르고 기행을 벌리고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마 요즘 이분이 계셨다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창작 활동을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우선 이 메네르병은요, 고양이를 멀리하고 약물 치료를 하면 조절이 잘 되는 편입니다. 고양이? 근데 저렇게 고양이를 던지면 이건 동물 학대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고양이라는 건 카페인, 알코올, 담배, 소금, 이 머리 글자를 따서 고양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결국 이런 어떤 카페인이나 이런 물질들이 증상을 악화시키는데 연관성이 있고요. 또 압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주의사항과 함께 이뇨제, 베타히스틴이라는 약을 처방하는데 먹는 스테로이드와 함께 잘 듣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고막 안쪽에 스테로이드 약물을 주입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잘 듣지 않는 분들은 일부 수술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석증, 전정신경염, 메네르병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다루어 봤는데요. 간단하게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이석증은 아까 머리를 움직일 때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전정신경염과 메니에르병은 가만히 있어도 증상이 지속됩니다. 또 이석증은 짧게 1분, 길어봐야 몇 분이지만 메니에르병은 몇십 분, 몇 시간, 또 전정신경염은 하루 종일 또는 며칠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석증과 전정신경염은 이 어지러움증이 있지만 메니에르병은 어지러움증과 함께 다른 귀 증상을 동반한다는 거. 이게 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환자를 눕히고 앉히고 움직여서 눈동자의 떨림을 통해서 이런 병을 감별하고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검사만 하면 진단이 되지만 또 메니에르병이나 전정신경염은 흔들기도 하고 귀에 바람이나 물을 넣어서 전정 기능이 떨어져 있지 않는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석증은 제 위치에 넣어주는 물리치료, 전정신경염은 약물과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 메니에르병은 저염 식사와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데 이게 귀 이상인지 이게 뇌 이상인지 고민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선 그 뇌 이상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지만 말이 어눌하거나 정신이 깜빡깜빡하거나 얼굴이나 손발에 마비가 있다든지 또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든지 경험해보지 못한 심한 통증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뇌 이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런 위험 신호가 있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평소에 건강했는데 움직일 때 어지럽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가족들하고 얘기해 봤을 때 다른 특별한 불편한 게 없는 것 같아. 이러면 약간 여유를 가지고 살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들을 봤는데 100만 이상 되는 동영상이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어지러움증, 이석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재미있는 댓글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댓글이 조금 적나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이렇게 70만 원 주고 MRI를 찍었다. 큰 병원은 돈 벌려고 무조건 사진 찍고 진행하죠. 이런 또 댓글이 있죠. 예. 그런데 사실 한밤중에 국내 대부분의 대학병원 응급실에 신경과와 이비인후과 응급학과 선생님이 협진을 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응급학과 선생님이 한밤중에 증상이 심한 사람들을 보다 보면 오진을 하지 않기 위해서 MRI를 찍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거든요. 약간 또 오해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MRI를 찍어서 이상이 없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이걸 경험으로 동일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귀 쪽을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댓글도 아마 이석증 치료를 받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쓸데없는 검사 많이 합니다. 그냥 이석 정복술 하면 될걸, 치환술 하면 될걸, 이 검사 저 검사 난리 부르스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조금 저렴하게 좀 싸게 진료하는 방법, 아마 사람들이 이거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알려드릴게요. 환자들 이렇게 병원에 올 때 너무 당황하기 때문에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막 말이 어눌하고 정신이 깜빡깜빡하지 않는 다음에야 본인과 가족이 자기 증상을, 핵심 증상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언제부터 어지러운지, 어떻게 어지러운지, 또 어떨 때 어지러운지, 요거를 의사한테 잘 설명하는 경우에는 이분은 이석증이 의심되기 때문에 간단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머니 어떻게 어지러우세요? 엄청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지러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토로하셨나요? 억수로 어지러웠는데 구토를 엄청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내용보다는 자기가 괴로웠던 걸 강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의사도 오늘 하루 굉장히 많은 분을 봐야 되는데 계속 질문을 하고 시간을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검사를 하다 보면 검사가 늘어나고 진료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혹스러우시더라도 조금 병원에 가기 전에 내가 의사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조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비용이 너무 부담됩니다, 이런 얘기 의사한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의사도 검사를 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많은 질문이 있지만 그걸 다 또 시간 관계상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요거는 또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목 디스크가 있는데, 내가 목이 안 좋은데 낮은 베개를 쓰는데 이석증에 걸리고 나서 당분간 좀 높은 베개를 쓰라고요? 그럼 목이 아픈데? 그럴 때는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이런 제품이 없더라도 이불을 이용해서라도, 왜 제가 아까 옆으로 눕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약간 높게 펴고 또 목 아프지 않게 저렇게 받친다면 이렇게 목 질환이 있어도 이석증을 예방하면서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많은 질문이 있는데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석증,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면 이게 잘 치료가 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나 신경과 선생님을 찾아서 진료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환자 가운데 화가가 한 분 계셨어요. 이런 그림을 그리셔서 제가 우리 병원 카페에 걸어놨습니다. 카페 바깥쪽을 보면
바다가 보이고 야자수와 방갈로가 있고 문 앞에 홍학이 있잖아요. 아, 그때는 그냥 걸어 놓았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허덕거리면서 진료보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조금 휴식을 가지라고 저한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셨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여유와 휴식을 가진다면 어지러움증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슬라이드를 만들어주신 동아대병원 동의의료원 난청센터장 정성욱 교수님, 그리고 자료 정리를 도와주신 삼성 창원병원의 서재원 교수님, 그리고 경청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감사합니다.